알려진 생년월일만 3개나 됩니다. 공식적인 생년월일은 1924년 1월 6일생인데 최초 호적에는 1923년 12월 3일로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강제징용을 늦추기 위해 가족과 상의 끝에 1925년 12월 3일로 고쳤고, 이 때문에 현재까지도 법적으로는 1925년 12월 3일생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필요가 있을 때를 제외한 일상에서는 실제 생년월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공식적으로 1924년 1월 6일생으로 기록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한 전라도 출신입니다. 전라남도의 작은 섬 하위도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본처가 아닌 첩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아버지와 어머니 집을 오가며 자랐습니다. 목포 공립상업학교 2학년 때 토요타 다이츠로 창씨 개명했는데, 본래 자신의 성씨를 알아볼 수 있게 남겨두는 식으로 창씨 개명하던 당시 추세와 달리 원래 성씨와 전혀 관계없는 일본식 성씨를 만든 것이 특이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태평양 전쟁이 터졌고 징집을 피하기 위해 졸업 후 곧바로 해운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945년 4월 목포 지역의 유지이자 재력가 차보륜의 딸인 19살의 차영애와 결혼했습니다. 광복 이후 여운형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목포지부에서 활동하다가 공산주의에 관심이 생겨 공산주의 계열인 조선신민당에 입당했지만 맹목적으로 소련에 충성하는 일부 당원들에 반발하다가 미움을 사탈당했습니다. 1947년에 배 한 척을 사들여 목포해운공사를 설립해 운영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목포를 점령한 인민군에게 자본가라는 이유로 붙잡혔지만 인천상 육작전으로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김대중의 자서전에 적혀있는 내용이고, 1987년 작성된 안기부 문건에는 한국전쟁 발발 후 목포인민위원회 창설활동, 부채와 횡령 혐의로 체포되어 목포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인천상 육작전 이후 탈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기록이 너무나도 달라 진실이 무엇인지는 본인만이 알 것입니다. 이후 해운사업을 재개하고 목포일보를 인수하면서 언론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1954년 제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시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지만 9명 중 5위에 그치며 낙선했고 해운회사를 처분하고 상경했습니다. 1956년 민주당에 입당해 1958년 제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제군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유권자 대부분이 군인인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당시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의 국회의원 낙선으로 가세가 기울자 아내 차영애는 집에 미용실을 차려 내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1959년 6월 숨을 거뒀는데 김대중은 독한 미용 약품들을 집안에 쌓아뒀다가 건강을 해쳐 죽은 것 같다며 자책했습니다. 이후 1961년 열린 인제군 재보궐선거에서 마침내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이틀 뒤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며 국회가 해산됐고 최단기 국회의원으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1962년 이희호와 재혼한 후 1963년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목포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다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1964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자유민주당 김준현 의원 구속 동의안을 상정하자 김대중은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무려 5시간 19분 동안 진행하면서 결국 구속 동의안 처리를 무산시켰습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기네스 기록으로 등재됐고 이후 2016년 은수미 의원이 10시간 18분으로 경신했습니다. 박정희가 1967년 대선 공약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하자 김대중은 반대했습니다. 전시효과만 노리는 고속도로보다 지방국도를 우선 포장하고 다음 단계로 고속도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하며 들어놓은 김영삼과 김대중이라고 알려진 이 사진은 2007년 매립 반대 시위를 벌이는 사진을 조작한 것입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며 처음으로 대선에 도전했지만 8% 차이로 박정희에게 패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데는 실패했지만 한 달 뒤 열린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204석 중 89석을 얻으며 개헌저지선을 훌쩍 넘겼습니다. 한편 선거운동 중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보좌관이 세상을 떠나고 김대중 본인도 부상 후유증을 얻어 평생 지팡이를 짚고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리게 됐습니다. 이후 치료를 위해 도쿄에 체류하던 중 시월유신이 일어나자 망명을 결정하고 해외에서 체류했습니다. 도쿄에 체류 중이던 1973년 8월 8일 호텔에서 괴한들에 의해 납치당했습니다. 그들은 김대중을 차에 태워 바닷가로 가 모터보트로 갈아태우고 항해해 대기 중이던 중앙정보부의 배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미 납치 소식을 들은 CIA 한국지부장 도널드 그레그는 중앙정보부에 전화를 걸어 김대중을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김대중을 죽일 수 없게 된 중앙정보부는 배를 돌려 한국으로 돌아왔고 납치 129시간 만에 동교동 자택 근처에서 풀어졌습니다. 백주대나 도쿄 한복판에서 국가기관이 벌인 거물급 정치인 납치 사건에 일본은 분노했고 결국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가 일본에 직접 방문하여 사과하고 한국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여 무마했습니다. 한편 박정희는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이우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해임했습니다. 김종필의 훗날 회고에 의하면 김대중 납치 사건은 박정희도 몰랐던 일이었고 이우락이 단독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또한 자서전을 통해 자신의 아버지도 납치 소식을 듣고는 북한의 소행이 아닌지 의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신군부가 들어서고 김대중은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김대중의 사형을 집행할 경우 양국 관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압박했고, 결국 미국에게서 정당성을 부여받아야 했던 신군부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이후 20년형으로 또 감형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과 국제사회는 김대중의 석방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압박했고, 노신영 당시 안기부장은 전두환에게 김대중을 석방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결국 김대중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전두환은 최소한의 체면 치레를 위해 김대중 본인이 치료를 위해 석방을 요청하는 것처럼 탄원서를 작성해달라 요구했고,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김대중이 탄원서를 작성해주고 석방됐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출국해 2년간 머물렀습니다. 6.29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된 13대 대선부터 출마했지만 13대 14대 대선에서 모두 낙마했고 결국 15대에 가서야 사수 끝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당선 당시 74살로 역대 최고령 당선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였습니다. 현재의 IT 강국 이미지의 초석을 다진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서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시작했습니다. 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빌 게이츠 MS 회장을 초청해 무조건 초고속 인터넷을 발전시키라는 조언을 듣고 지원한 결과 1998년 14,000명이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는 2002년 1,040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또 초중고 교과 과정에 컴퓨터 교육을 도입해 의무적으로 컴퓨터를 배우도록 했습니다. 14대 대선 후보 시절 노태우 당시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 20억 원을 받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임기 중에는 온갖 권력형 비리와 게이트가 터져나오면서 게이트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특히 임기 말 3명의 아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되면서 민주당을 탈당해야만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화책인 햇볕 정책을 대북 정책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취임 첫 해인 1998년 정주영 현대회장이 소 500마리를 끌고 판문점을 넘어 북한에 방문했고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으며 2000년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며 김대중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이 벌어지며 죄 없는 우리 청년들이 전사했고 2003년에는 김대중 정부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대북 송금 특검 수사 결과 정부가 현대그룹과 손을 잡고 북한 정권에 4억 5천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관련 인물들이 줄줄이 잡혀들어가고 현대 정몽원 회장의 투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돈으로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비아냥과 노벨평화상도 돈으로 산 것이라는 비판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노벨위원회에 몸담고 있었던 군나르 스톨셋은 2016년 노르웨이 국영방송에 출연해 이 사건을 당시 알았더라면 그를 노벨상 수상자로 지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부터 사형 집행을 중단했습니다. 이 정책은 현재까지 이어져 대한민국은 사형제가 존재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퇴임 후에도 활발하게 대외 활동을 하다가 2009년 8월 폐렴에 걸려 입원했고 결국 8월 18일 향년 85세를 일기로 서거했습니다. 장례는 국장으로 치러졌고 국립서울연충원에 안장됐습니다.